안녕하세요. 경제 전문 채널 은호레터의 은호입니다. 3월 19일 수요일 전달드릴 뉴스를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미국 증시는 연방준비제도의 금리 결정을 하루 앞두고 대형 기술주 중심의 매도세가 다시 거세지며 이틀간의 반등을 끝내고 하락 마감했습니다. 구글이 뉴욕 기반 클라우드 보안 스타트업 위즈를 320억 달러에 인수하기로 확정했습니다. 인텔 주가가 새로운 CEO 임명 후 5일 연속 상승했습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전화통화에서 우크라이나 에너지 인프라에 대한 공격을 30일 동안 중단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메타 플랫폼스가 화요일 4% 넘게 하락하며 올해 마지막으로 마이너스로 전환된 매그니피센트 7 종목이 되었습니다. RBC 캐피털 마켓이 테슬라의 목표 주가를 440달러에서 320달러로 하향 조정했습니다. 오픈AI의 1000억 달러 규모 스타게이트 프로젝트의 첫 번째 데이터 센터가 텍사스 에빌린에 건설 중이며 2026년 중반 완공 예정입니다. 엔비디아가 GTC 2025에서 차세대 AI 슈퍼컴퓨터 칩 블랙웰 울트라와 루빈을 발표했습니다. 자세하게 하나씩 살펴볼까요? 미국 증시는 연방준비제도의 금리 결정을 하루 앞두고 대형 기술주 중심의 매도세가 다시 거세지며 이틀간의 반등을 끝내고 하락 마감했습니다. 투자자들은 미 국채 금리와 인플레이션 지표를 주시하며 미국 주식 비중을 대폭 줄이고 현금을 늘리는 전략을 취하고 있습니다. S&P 500 지수는 1.1%, 나스닥 100 지수는 1.7%, 다우 지수는 0.6% 하락했습니다. 특히 엔비디아는 3.4% 하락하며 AI 시장 확장 계획 발표에도 불구하고 시장의 냉담한 반응을 받았습니다. 테슬라도 RBC 캐피털이 목표 주가를 120달러로 대폭 하향 조정하면서 5% 넘게 하락했습니다. 이날 발표된 경제 지표에서는 미국 2월 수입 물가가 예상보다 높게 나와 인플레이션 우려를 키웠습니다. 이에 따라 연준이 조기 금리 인하에 나서기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강화되면서 시장 심리가 위축됐습니다. 뱅크 오브 아메리카의 최신 조사에 따르면 투자자들은 미 증시 비중을 사상 최대 폭으로 축소했으며 현금 보유량을 늘리며 리스크를 회피하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연준이 시장 하락을 방어하기 위해 정책적으로 개입하는 이른바 패드풋 기대감이 커지고 있지만 블룸버그 이코노믹스의 애나 옹은 이번 회의에서 연준이 시장을 안심시킬 만한 메시지를 내놓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습니다. 구글이 뉴욕 기반 클라우드 보안 스타트업 위즈를 320억 달러에 인수하기로 확정했습니다. 이는 구글의 역대 최대 규모 인수로 2012년 125억 달러의 모토로라를 인수한 기록을 넘어섰습니다. 지난해 230억 달러 인수 논의가 무산된 후 위즈는 IPO를 추진했으나 시장 상황 악화로 방향을 선회한 것으로 보입니다. 위즈는 2020년 창립 이후 빠르게 성장하며 연간 7억 달러의 반복 수익을 창출 중이며 보안 서비스는 AWS, 애저, 오라클 클라우드에서도 계속 지원될 예정입니다. 거래는 2026년 완료될 예정이며 미국 연방거래위원회의 반독점 심사를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인텔 주가가 새로운 CEO 임명 후 5일 연속 상승하며 30% 상승했지만 여전히 2월 연고점인 27.30달러에는 못 미쳤습니다. 당시 투자자들은 기업 분할 가능성과 브로드컴의 인텔 디자인 사업 인수설에 기대감을 가졌습니다. 신임 CEO 리포탄의 임명 이후 주가는 추가 상승하며 시가총액이 5일 만에 220억 달러 증가해 1120억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하지만 탄이 인텔의 파운드리 사업을 독립적으로 운영할지 TSMC와 합작할지 등 전략적 결정이 아직 불확실합니다. 분석가들은 즉각적인 변화보다는 파트너십을 통한 자금 조달 가능성을 제기하며 신중한 입장을 유지 중입니다. 탄의 내부 이메일에서도 구체적인 계획은 언급되지 않았습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전화통화에서 우크라이나 에너지 인프라에 대한 공격을 30일 동안 중단하기로 합의했습니다. 그러나 푸틴은 즉각적인 전면 휴전에 대해서는 동의하지 않았습니다. 크렘린은 트럼프의 제안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며 러시아 군대에 즉각적인 명령을 내렸다고 발표했습니다. 이에 따라 양국은 흑해 해상 안전 및 완전한 휴전을 논의하는 전문가 그룹을 구성하기로 했습니다. 미국 측은 이번 합의가 지속 가능한 평화로 가는 첫걸음이라며 긍정적으로 평가했으나 푸틴은 여전히 전쟁 종결 조건으로 외국의 군사 지원 및 정보 제공 중단을 요구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이번 합의를 현실적인 방안으로 보지만 푸틴이 여전히 근본적인 전쟁 목표를 유지하고 있어 협상이 난항을 겪을 가능성이 큽니다.
메타 플랫폼스가 화요일 4% 넘게 하락하며 올해 마지막으로 마이너스로 전환된 매그니피센트 7 종목이 되었습니다. 올해 초부터 26% 상승했던 상승분을 모두 반납했습니다. 케뱅크 애널리스트는 메타의 인공지능 투자로 인해 고정 비용이 증가하면서 경기 둔화 시 비용 절감이 어려워졌다고 지적하며 목표 주가를 750달러에서 710달러로 하향 조정했습니다. 매그니피센트 7 전반이 경제 불확실성과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 AI 시장 변동성 속에서 약세를 보였습니다. 해당 그룹의 주가는 올해 16% 하락했으며 테슬라는 44%, 알파벳은 17%, 애플과 엔비디아는 각각 14% 하락했습니다. RBC 캐피털 마켓이 테슬라의 목표 주가를 440달러에서 320달러로 27% 하향 조정했습니다. 자율주행 소프트웨어 및 로보택시 사업 전망이 악화된 것이 주요 원인입니다. 특히 중국과 유럽 시장에서 로보택시 점유율 예상치를 기존 20%에서 10%로 낮췄습니다. RBC 애널리스트는 유럽과 중국의 판매 감소 우려가 과장됐으며 미국 시장에서의 성장이 이를 상쇄할 것이라고 분석하며 매수 의견을 유지했습니다. 테슬라 주가는 화요일 6.1% 하락했으나 현재 가격 대비 39% 상승 가능성이 남아 있습니다. 테슬라의 모델2 및 모델 Y 리프레시 버전이 출시되면 2에서 3분기 실적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편 비아디는 5분 만에 400km 충전이 가능한 슈퍼 E 플랫폼을 발표하며 경쟁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오픈AI의 1000억 달러 규모 스타게이트 프로젝트의 첫 번째 데이터 센터가 텍사스 에빌린에 건설 중이며 2026년 중반 완공 예정입니다. 해당 시설은 최대 40만 개의 엔비디아 AI 칩을 수용할 수 있으며 1.2기가와트 전력 용량을 갖출 계획입니다. 오라클이 해당 데이터 센터의 전체 인프라를 사용하기로 합의했으며 오픈AI는 약 1기가와트의 용량을 활용할 계획입니다. 스타게이트는 향후 미국 전역에 최대 10개의 데이터 센터를 추가로 확장할 예정입니다. 엔비디아가 GTC 2025에서 차세대 AI 슈퍼컴퓨터 칩 블랙웰 울트라와 루빈을 발표했습니다. 블랙웰 울트라는 2025년 하반기 출시 예정이며 루빈은 2026년 하반기 공급될 예정입니다. 젠슨 황 CEO는 AI 연산 수요가 우리가 1년 전 예측했던 것보다 100배 증가할 것이라며 엔비디아의 새로운 칩들이 AI 모델의 복잡한 추론 과정을 가속화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엔비디아의 주요 발표 내용입니다. 블랙웰 울트라는 기존 칩보다 처리 속도가 향상되어 클라우드 업체들의 AI 서비스 수익 증가 가능성을 높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루빈 GPU는 기존 블랙웰 대비 최대 10렙의 높은 성능을 제공하며 더욱 강력한 루빈 울트라 버전도 출시될 예정입니다. 아울러 T모바일과 시스코와 협력하여 AI 네트워크 및 6G 인프라 구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GM과의 협력을 통해 차세대 자율주행 시스템 개발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오늘 전달해드릴 뉴스는 여기까지입니다. 은오레터는 투자 권유가 아닌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투자 판단은 구독자 본인의 책임입니다.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은퇴하는 그날까지 파이팅입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